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로 참석하신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혜진 WWF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원신보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스튜어드십 팀의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H&M그룹 스트레이트 리드 킴 헬스트롬님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정태용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맡은 정태용이고요. WWF에서 제가 좀 잘 못할까봐 이렇게 막 다 적어줬는데요. 이거대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할 일은 아마도 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라고 많이 적어줬는데 다 생략하고요. 일단 제가 앉아서 듣기에 클라이밋 액션인데 요새는 글로벌이고 국내고 기업하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도 바쁘고 지금 코비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런 것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앞으로 기업하기 참 힘들겠다. 돈만 벌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 기후, 좀 1.5도의 액션도 하라고 그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같이 서로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 또 국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자리를 지금 국제적으로 오래된 환경 NGO인 WWF가 이런 걸 하신다는 거 굉장히 믿는 것 같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스톱하고요. 오늘 제 역할이 시간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 토론하게 하는 거니까 우선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 홍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패널들 한 5분 내로 간단히 일정 퍼스트 라운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두 분 발표자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그분들 리스폰스 하는 것까지 해서 한 3분 정도씩 해서 한 라운드를 끝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로 얘기하실 것들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플로어에 한 10분 정도 시간 10분보다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플로어에서 있으시면 그것을 받아다가 한두 개 정도 발표하신 분이나 패널에 넘기는 게 제 일이고 시간을 지키는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menti.com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코드는 765730입니다. 거기 입력하셔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거기다 올려주시면 한두 개 정도 저희가 골라서 하는 거로 한번 세션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제 얘기는 좀 그만하고 지금 먼저 각본상 원신보 본부장님이 먼저 하시게 돼 있는데 커넥션이 돼 있으면 우리 원신보 본부장님 코멘트를 먼저 부탁드려 볼까요? Are you ready? Yeah, please go ahead, Mr. Won. 네, 안녕하세요. 블랙록 인베스트 스튜어드십 팀의 원신호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지금 제가 말을 하는 동시에 통역 음성이 들려서 이거를 좀 꺼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장기 투자자로서 기후 리스크를 포함해서 ESG 또는 Sustainability 리스크가 곧 장기 투자 리스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이 Sustainable Investing에 대한 고민을 해왔었고요.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ESG 요소들을 저희 기존 투자 프로세스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레리 피크 회장께서는 매년 투자한 기업 CEO들께 연두에 서신을 보내시는데 저희 올해 서신에 언급됐듯이 올해부터 저희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된 리스크를 투자 프로세스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부터 블랙락 내 모든 투자팀, 주식, 채권,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 클래스를 통틀어서 저희 투자팀들은 투자 심의 프로세스에 현재 ESG 리스크를 핵심 리스크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모든 액티브한 포트폴리오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후변화 리스크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들은 저희가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고 현재 매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석탄 생산 관련 자산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화석연료를 배제한 펀드들의 개수도 많이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임과 동시에 주주로서 저희는 기업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아까 저희 안혜진 팀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달라고 저희는 현재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TCFD에 맞춘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시하고 SASB 기준에 맞춘 ESG, 좀 더 광범위한 ESG 리스크에 관련된 공시를 고려해달라고 많은 기업들과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 향후 이사회 멤버들의 재선임 기준 중 하나로 삼을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이성호 박사님 먼저 멘트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일의 원내용 보면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상황이 변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기후변화를 인정하고 인간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지 사실 묻고 싶은 거고요. 그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자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가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국가나 지자체나 기업이나 또 최종 소비자나 요구하는 행동 패턴들이 굉장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을 직시하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찾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아리백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 SBT도 있고요. 기업들의 여러 변화들이 지난해 올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블랙락이 또 선언을 하면서 거의 이 중심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석연료에 투자되는 게 지난 5년 동안 한 반절 정도 줄었다고 그런 보고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석탄, 석유, 가스에 화석연료에 투자되는 게 확 줄고 있고 재생에너지 투자 쪽이 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인데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세계 시장 변화에 이렇게 둔감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플로에서 몇 분하고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아리백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백에 관심 있어 하는 우리 주요 회사들 이쪽 담당분들한테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직접 투자를 좀 하고 또 지분 투자도 하고 그리고 지난
에너지공단의 킬로와트 아워당 단가가 140원이었거든요. 근데 일반용 전기 가격이 한 12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140원에 20년을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인플레도 반영 안 하는 가격이거든요. 고정 가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평균 전력 단가가 140원 훨씬 넘어간다고 보면 지금도 기업들이 140원 단가의 장기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직접 투자하시거나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에 투자하는 분들로부터 장기 단가 계약을 맺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국내 기업에도 해당되고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 국내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하는데 국내에서는 여건이 안 돼서 안 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된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면 핑계를 찾는다고 충분히 저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이쪽 분야에서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우리 김성우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렇게 상당히 타임리하게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고 또 중요한 토픽을 던져주신 WWF의 이사장님과 성총장님 또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 계속 있었던 환경에너지 전문가니까 WWF든 아니면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그 투자자든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기업한테 기후 행동을 해라라고 하실 때 우리 기업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주십사 라는 게 제 부탁이고 제 코멘트입니다. 우리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란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보다는 단기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가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세션의 전체 스토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인데 우리 기업은 조금 더 단기적인 거에 관심이 많으니 자꾸 서로 다른 데를 얘기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기후 행동을 가이드하시거나 인게이지 하실 때 우리 기업을 적어도 3개 정도의 섹터로 좀 구분해서 인게이지하고 가이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3개란 첫 번째는 그 금융회사가 1번 섹터고요. 우리 기업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에너지 저소비 기업군이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를 아주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군. 적어도 이 3개는 구분을 해서 완전히 다른 인게이지먼트와 다른 너징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이제 느낌이고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예를 제가 들어드리고 마칠 텐데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레터 보내고 막 주주 제안해서 이제 올해 블랙록이 진짜 레터를 보낸 만큼 클라이밋 체인지에 많은 주주 제안에 대해서 백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관전 포인트인데 글로벌에서는 멋진 얘기죠. 멋진 얘기인데 우리 금융기관에는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드밴스된 얘기일 수 있고요. 우리 금융기관에는 당장 이제 대출을 하거나 돈을 투자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좌초자산화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년에 생각 못했던 게 올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당장 지금 대출 나가는 거에 내년 심사하는데 걸리는 거니까요. 막 5년 뒤 얘기가 아니고 당장 좌초자산이 가속화되는 거 나도 모르게를 짚어주셨으면은 그러면 다 변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5월 달에 환경부가 아니고 산업부에서 2034년까지 전력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60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14년 내에 30기로 절반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60개의 석탄 발전소를 절반을 줄인다. 그것도 산업부가 그렇게 발표를 초안이지만 발표했다는 거는 좌초자산의 가속화.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대출 나가는데 3년 만기 이내로 나가는 거면 그러면 3년 후에 변화하는 거에 대한 가속화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업종은 말씀 올렸다시피 에너지를 덜 쓰는 업종. 오늘 예시로 H&M이 그럴 것이고 또 오전에 선언한 기업 중에선 아모레퍼시픽이 그럴 것인데 그런 기업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석유 회사랑은 전략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 데는 탄소 감축이라는 거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체한테는 탄소 배출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 경쟁사보다 일만 잘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시는 게 좋겠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이라는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인게이지나 너징이 가장 어려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전략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최고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징 채널은 최고 의사결정자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너징 채널이 최고 의사결정자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한 5년이나 최고 의사결정자는 타임호라이즌이 좀 기니까요. 5년 정도 내에 회사의 가치가 이 기후 이니셔티브 툴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까지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탄소 감축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자산의 포트폴리오 조정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너징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업종의 구분, 단기적인 랭귀지로 커뮤니케이션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패널리스트들이 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더레이터로서 앞에 두 분 발표를 하셨는데 두 분 발표에 대한 코멘트들은 없으셔서 우선 반대로 우리 김성우 소장님부터 이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한테 조금 한 2, 3분 내로 간단히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한 라운드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아직 조금 있어서 좀 어려운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H&M에서 발표하신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을 드리면 전달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H&M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업종은 아닐 수 있으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후 행동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H&M 회사 말고 전체 밸류 체인에서 봤을 때 H&M의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 혹은 H&M이 만들어서 파는 스토어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 이렇게 전체 H&M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체 밸류 체인에 걸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인게이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또 그 이해관계자 중에 한국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킴 홀스트롬의 리스폰스를 먼저 들으면 좋겠는데요. Are you ready? Can you? Yeah. Okay. Yeah. I think I have. I think I understood the question. So, our value chain is. Can you please remove the translation when I speak for me, please, so I don't hear it.
Yeah, so our value chain is, we take responsibility all the way from the farm, from the energy used when the farm used tractor, whatever, to get the crop, for example, or the energy used when creating pesticide, putting on the land, and then to tier 1, transport, and all the way to our consumers. The production phase currently is responsible for about 80% of all our emissions. Transport is about 3%, and customer is about 13%. And of course, we need to address those different stakeholders very differently. If we talk about factories or suppliers, there are two different levels of suppliers. The suppliers that we have a direct connection to, where we have an interlink, where we pay the invoice, we have a greater level of engagement with them, we have a closer partnership. So there we're focusing on getting renewable electricity on site, and then we are also working on setting up PPAs, which is power purchase agreement, off-site, to enable these companies to start buying renewable electricity. We're also looking into new innovative solutions with solar heating, not solar electricity, more direct heating, also on-site or close in the proximity to these factories. If you look at tier 2, which is the sub-suppliers, our suppliers, those are more difficult for us to reach and to interact with. And there we must work much more with incentives and demands, like minimum requirements, for example. Putting bans on coal-fueled boilers is one example that we are implementing. If you look at the customer side, we see it as a journey, really, because the customer today, globally, is not on the same level. It's very different between different countries, what kind of connection the customer are doing to our products and our industry. We know that awareness is raising, and we cannot wait for the customer to put the right demands on us. We have to go one step before the customer all the time, and we have to be ready with more sustainable products as the awareness of the customer is raising. So, having that said, we also then have the own operations, which are all our stores, all our offices, and all our distribution centers. There we have quite a small impact globally. If we account for all our emissions, our own operations is only 0.3%. So from an impact perspective, it's not that important what we do in our own operations because it's such a small part. But however, from a symbolic perspective, it's super important that we walk the talk, as I heard the previous speaker talk about. We have to be the best we can in order to demand that of others. So, yeah, I don't know if that was an elaborate answer to your question, but it really depends on where in the value chain. We have different strategies depending on what kind of stakeholders we're talking about. Okay, thank you. 우리 이성호 박사님 두 발표자 중에 한 분 네. 한테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안에서 팀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에 대한 인식이 신문에 조사한 거 보면 꽤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것하고 실제로 기후변에 대한 자기 행동이나 이런 걸로 가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던데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우 선생님께서 단기적인 처방을 좀 내놓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하신 것과 동의하는데요. 사실 기후변화 이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탑 매니지먼트에서는 자기 임기 내에 뭐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하면 조금은 주저하는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한 10년을 보면 우리나라 한전 주가가 한 80%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뭐 90%가 빠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석유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거의 뭐 비슷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세계 자동차 도요타보다도 더 시총 가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각 회사 경영하는 분들도 당연히 볼 건데 내 임기 내에 이게 제일 걸릴 것 같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그 소속돼 있는 뭐 직원이나 노조나 전체의 그 소위 어웨이니스라고 하는 이런 공공 인식이나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WF 코리아가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 또 뭐 CDP은행과 한국은행 같은 그런 것 같은데 기업의 탑 매니지먼트하고 또는 뭐 노조하고 기후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리고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동 계획이나 또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자장께서 주문하신 대로 엄청 어렵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기업 내에서의 각자 포지션에 따라서 사실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인식은 하고 있더라도 업무로 다가오는 형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저희 뭐 지속가능 경영이나 환경정책팀 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 기업 내에서 저희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다 같이 이 이슈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뭐 그게 목표를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게 됐든 뭐 어떤 논의를 하는 게 됐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른 실무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업무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부서분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탑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경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제 전 그룹에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그 아직까지도 되게 그게 되게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도 비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좀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측면에서 그 기후변화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이게 그 TCFD 권고안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인 성과나 어떤 업무나 이런 데 다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게 기업이 운영되는 데 다 스며들도록 하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텐데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일 거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하는 노력은 이제 저희한테 엔트리 포인트는 그런 지속가능 경영팀, 뭐 환경정책팀 분들이겠지만 저희가 관련해서 이런 그 정보를 공유하는 세션을 주최한다거나 할 때 좀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오시기도 하세요. 미팅을 할 때도 관련된 부서들,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지만 그런 쪽에서 좀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되게 내부에서 필요한 강의를 드린다든지 저희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좀 직접 인게이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소비자들하고 인게이지를 하면서 이제 기업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탑 매니지먼트하고 어떻게 인게이지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 본부장님께는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선 먼저 두 발표자 중에 하나 질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그 투자 기관으로서 이 장기 투자라든가 ESG의 프랙티스 같은 걸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 김성훈 소장님께서는 한국의 금융기관들 투자 포함해서 장기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첫 번째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성훈 소장님의 그 말에 대해서 한국 그 투자자들, 금융기관들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는지 두 가지인데 말씀하실 때 이 헤드폰을 빼주시면 그 트랜스레이션 하는 얘기가 안 들어가시고 들으실 때만 다시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I believe that's 3 questions. So my first question for the presenters today is I'd like to address it to our Ms. Hijin An from WWF. So I had the pleasure of working with your Singapore-based team on several initiatives targeted towards the financial industry, the main conduits and the main financiers to businesses, whether that's sustainable or not. Your guidelines on responsible investments, responsible banking. Could you share with us what your experience has been working with the financial sector in Korea? That would be my question. And for the other 2 questions that you've raised, I'll address them after Ms. On response to that question. 오케이. 네, 저희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되게 크게 지속가능 금융팀이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원본부장님께서 싱가포르에 계시다 보니까 좀 직접 일을 하실 일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에서의 인게이지먼트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재작년부터 국내 금융기관하고도 인게이지를 조금씩 시작을 해서 지속가능 은행 관련된 기준을 저희가 서스테너블 뱅킹 어세스먼트라고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ESG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자연보전 전반에 있는 내용들을 포괄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툴을 좀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툴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 국내 은행 분들하고 좀 인게이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인게이지를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투자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인게이지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개발한 툴을 갖고 그다음에 주요 투자자들하고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식을 제공하고 영향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meone please go ahead the second part.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영어로 드렸네요. 무의식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2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게이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한국 기업. 저희가 2018년도에 2012년부터 18년까지의 기존 인덱스와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 상대적인 퍼포먼스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그 리스크 조정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게 디벨롭 마켓이든 이머징 마켓이든 서스테이너블 인덱스가 전통 인덱스를 훨씬 더 아웃퍼폼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는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기관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장이 좋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냐 아니면 실제로 ESG 팩터들이 퍼포먼스와의 정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반신반의하는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아규먼트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이 코비드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고 또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는 와중에 상반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기존 전략으로부터 서스테이너빌리티 전략으로 엄청난 자금이 지금 옮겨오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퍼포먼스도 뭐 모닝스타가 됐든 MSCI가 됐든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서스테이너빌리티 펀드가 이런 경기 침체기에도 의심의 여지 없이 기존 펀드들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했다는 걸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포함한 이런 ESG 요소들이 장기적인 투자 리스크라고 저희는 볼 때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 이 뉴 노멀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아까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다 얘기했듯이 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고 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성향 또는 시각도 굉장히 변하고 있고 고객인 소비자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뭐 직원들을 포함한 기업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더 이상 불확실성이 없죠.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건 그럼 이건 기회가 아닌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 리더들은 이거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이 현상 자체를 사업의 기회가 아닌지 생각을 바꿔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H&M 같은 기업들은 이런 트렌드를 기회를 삼고 있고 새로운 전략을 내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를 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뭔가 필드 행동으로 취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략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실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 본부장님하고 우리 김 소장님이 글로벌 트렌드하고 실제 한국의 지금 프랙티컬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한 10여 분 시간이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해야 될 일은 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야 그걸 좀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제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질문을 저한테 어떻게 저는 질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코드를 넣어서 넣으니까. 그래서 들어온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면 이건가요? 예. 3개 정도 질문이 나왔네요. 먼저 그 H&M 우리 스웨덴에서 어떻게 기업 목표를 넘어서 이 기업 목표라는 게 제가 고대에 말씀드린 돈 버는 것 같습니다. 프라핏하는 그런 목표를 넘어서 정책 애드버커시까지 인게이지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기업의 그 팔리시, 클라이밋하고 관련된 이런 것까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 백그라운드가 궁금하다. 뭐 그런 질문이 넘버 1. 두 번째 질문은 그 H&M이 다른 그 동종류의 기업들보다 이렇게 굉장히 environmental friendly한 경영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근데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패션을 하는 그런 그 기업이 이 폐기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를 텐데,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서플라이 체인 그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H&M에서는 이제 이런 사이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좀 우리 스웨덴 쪽에 먼저 여쭤보면 좋겠는데요. Can you get it? Our questions? Okay. Okay, good. The first one posed as democracy, how come we started going beyond our own value chain? It really is about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whole industry, questioning the whole industry's ability to continue to survive, basically. As the world around us is increasing their awareness of the problem, we are a part of the problem. So in order for us to continue to have a sustainable growth in the future, we have to change. Secondly, we are a very small part, even we're quite a big company, but we are a very small part of the market. So we have about 2% of the whole market. And that, so my point is that it doesn't really matter if we change alone, because if the industry is so big, it will not be enough anyway. So that is why we have to go beyond ourselves. We have to do it together with the whole industry and all our competitors. Otherwise, there's no point in doing it. And we have to also include our customers in this journey. For example, we're piloting now to start selling renewable energy to our customers, just to make sure that everybody leaves fossil fuel as soon as possible. The second question about fast fashion, and I think a little bit connects to the first one, but it's really a question about going from a linear business model to a circular business model. We have to start, or we have to stop using natural resources. We have to close the loop. And we have to, there are innovative materials, for example. One company that is called RenewCell, they are creating a material that is fully, I repeat, 100% recyclable. They do it with renewable energy, and they transport it with no emissions. So it is possible. There are solutions out there. The problem for us as a big company is that we need to scale these solutions very, very quickly. Normally, when we have a new material that we can exchange one of our big materials with, making that a scale takes about 10 years. Building infrastructure and building factories. It could take 10 years to switch out one material. This has to be done now much, much quicker. As long as we go into the circular model, that's really the answer to the question. That's how we can become more sustainable. And fast fashion, one more thing I want to say also. We have to divide per product. What are the purpose of the product? Is the purpose of the product to be a white T-shirt that you use a lot, that you wash a lot? Then the focus should be on recyclability. It should be very easy to recycle over and over again. If the product is something that you maybe use for 10 years, a technical outdoors jacket or something, many different type of fibers that is connected, then it's difficult to recycle it. Then the focus instead should be quality, so that it does not need to be recycled. So there's a scale also when it comes to circularity. That's a long reply to your question. 마지막 질문은 우리 원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요. 어떤 특정 회사가 TCFD와 SASB를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를 위한 기여와 위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외부 공시와 소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CDP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거 말고 좀
그 고려해야 될 공식 플랫폼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간단하게 한 2, 3분 내로 답해 주시고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우리 김성우 본부장도 여기 좀 답을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우리 원 본부장님 먼저 답을 부탁드립니다. Yes,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think it's a very relevant question, and it's a question that we get from many different companies these days that we engage with, because there is a proliferation of different standards and different reporting formats out there. But I think from an investor standpoint, I think the most relevant and important information that we would ideally like to hear from companies is on the financial materiality of the different sustainability-related risks that the company faces because they're in a certain business or because they're in that certain industry. And to that end, what we have been asking for companies to please consider when it comes to reporting on these risks is to look at the framework that is being defined under TCFD when they talk about the financial risk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nd when they do their reporting. And for the wider scope of ESG-related risks, we have been asking for them to please consider adopting the SASB standards in their reporting format. So from an investor's perspective, we believe those are very useful standards and formats. But back to your original question, do they all exist on a standalone basis? So if you report under CDP, doe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CFD or GRI even that most companies currently use? No, we do not think so. I think they are very interconnected in many ways, and there's a lot of overlaps. So it may be a situation where trying to address different metrics or different factors within the reporting framework may require a little additional work, but I guess some diligence on what is being requested under different formats and standards. I think if you are already currently reporting on a fairly robust framework, a lot of those will be very nominal incremental additions to what you are doing. But again, I just want to emphasize that from an investor's perspective and a financial perspective, that is what's driving our current request for TCFD and SASB as recommended standards. 질문은 그 일반 다른 기업들도 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블랙록이 요구한 TCFD나 SASB라는 그런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활용, 혹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 보고서나 대응하고 있는 CDP, 이거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잘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가장 편안한 공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그 방법이나 플랫폼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냥 회사가 제일 편안한, 그게 보통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이겠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또 그게 아니셨던 분들이 굳이 그거를 따라할 필요는 없고 홈페이지나 사업 보고서에 뒤에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혹은 2조 이상의 그 기업 가치 가졌으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어차피 내셔야 되니까 거기 기타 사항으로 넣으셔도 되고, 어디든지 그 플랫폼은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블랙록이나 투자자들이 TCFD나 SASB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 기업에 요청하는 그 철학적 준거는 이해하고 그 플랫폼에 그걸 담아야 되겠죠. 그 기존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연성으로 규범하는 GRI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TCFD나 SASB가 나온 것은 기존의 지속가능 보고서는 이사회나 탑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상당히 운영적인 이슈인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거를 쭉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컴포트를 투자자들한테 못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TCFD를 어떻게 활용하시든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데 레코멘데이션에 있는 대로 활용하시든 아니면 SASB의 지표들 중에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시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투자자한테 컴포트를 주는 그 정신은 좀 새롭게 담으셨으면 좋겠다. 이사회에서 이거를 잘 관리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잘 녹여서 기후 이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관련된 리스크와 opportunity는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잘 모니터링해서 굴러갑니다. 타겟도 설정하고 프로그레스도 쉐어하고 이런 전체 일련의 과정들을 디스클로즈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 원 본부장님하고 김 소장님이 아주 그 프랙티컬하고 현실적인 그 어드바이즈를 해주신 것 같아요.